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3월 새학기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 잘해 나가고 있나요? 새학기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학원도 그렇고요. 여러 아마 바쁜 일정들 속에서 적응하면서 우리 아이들 잘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학원에서도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 논술 지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 나가다 보면은 정말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일까요? 예전에 아마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우선 준비물을 잘 챙겨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준비물을 잘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필통, 지우개, 연필 잘 챙겨오지 못해가지고 학교에 두고 왔어요. 학교 사물함에 두고 다녀요.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친구.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공부하러 왔으니까 자리에 와서 책가방에서 노트 꺼내고 연필 꺼내고 이제 공부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시작하는 그런 친구 또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체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아이들의 어떤 습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아이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요, 학원에 와서도 선생님이 무언가를 지시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학원에 처음 왔기 때문에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교재도 아직 받아보지도 못했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더라도 공부하러 왔다 했으면은 노트를 꺼내고 연필을 꺼내 들고 이렇게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할지 몰라서 선생님이 지시사항을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세 번째, 노트 필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뭘 정리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배움 노트들 많이 정리를 해 나가잖아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이제 5학년 선생님 만났는데 다른 점이라면은 그동안의 선생님과 다르게 노트 정리, 배움 노트 정리하는 것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점검 관리들을 잘 해나가는 그런 어떤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고학년 올라가서인지 모르겠지만 노트 정리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나가고 이 또한 잘 연습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로 이야기할 내용이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돈 안 드는 초등국어 공부 방법 1탄으로 소리 내서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2탄으로 맥락 잡기, 요약하기, 글의 어떤 핵심 찾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바로 3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눈에 띄는 아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노트에다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노트 정리를 잘 해 나가더라.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눈에 띄는 아이들 여러 가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외에도 시간 관리를 잘해요. 어떤 친구는 오늘 할 일 1시간 안에 요것만큼 내가 반드시 하고 간다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자꾸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때우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질문을 잘하는 친구. 이 질문을 잘하는 친구도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정말 그 수업 시간의 흐름에 맞게 궁금한 사항들, 잘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친구는 전혀 엉뚱한 질문들을 하는 친구 있죠. 내용의 흐름이 끊기게 하는 그런 어떤 질문들, 자꾸 질문하면서 수업의 흐름이 끊기게 하는 그런 어떤 친구들, 이런 두 유형의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고, 고민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노력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자꾸 답을 알려달라고,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해서 답에 의존하려는 친구, 해설지 답을 보면서 이렇게 답을 찾아가려는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게 나왔다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는 친구, 그리고
힘드네, 나 그만할래 하고 금방 포기하는 친구.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어떤 우리 친구들의 유형을 좋은 습관으로 잘 자리 잡은 유형, 그렇지 못한 유형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 얘기했다시피 노트 정리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우리 초등 시기부터 노트 정리 연습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필기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듣고 뭐가 중요한지 체크하고 정리하고 오늘 배운 내용의 어떤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그것들 문제풀이보다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그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서 닥쳐서 하려면 너무 어려워진다. 그래서 초등 시기부터 잘 이렇게 교육해 나가면, 잘 연습시켜 나가면 좋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꼭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게 연필, 지우개, 형광펜은 꼭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도록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야 뭐 좋은 문제집들 많이 나오고 좋은 참고서들 많이 나오고 선생님이 이제 잘 정리해준 프린트물 나오고 해서 아이들이 정리 안 해도 돼, 그냥 이거 보면 돼 해서 정리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연습을 해 나가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중학교 올라가서 그리고 이후에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 나만의 어떤 공부 노트, 필기 노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고 연습시켜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어 공부의 핵심. 예. 그래서 일단은 노트 하나를 장만하게 하고요. 그리고 조금씩이더라도 정리해 나가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만의 좀 기호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요성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도록 어떤 번호들의 서열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번호에도 이제 가장 큰 주제에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 1번 이렇게 들어갔다면 그 안에서 또다시 출발하는 그 어떤 주제, 소주제의 경우는 갈로가 들어간 1번으로 들어갔다면 또 그 아래 또 점차 좁혀 나가면서는 원으로 되어 있는 1번 이런 식으로 구분, 분류의 작업으로서의 어떤 기호, 숫자를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문 수업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출제하는데 단순히 그냥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노트 정리가 되게끔 그렇게 연습을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근육곡감에 대한 어떤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근육곡감이 소개되었나요? 하면은 이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가볍고 부드러운 근육곡감이 개발됐다. 이 근육곡감은 절반의 힘으로도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근육곡감이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했다 해서 이렇게 어떤 근육곡감이 개발되었는지, 누가 개발했는지까지 이렇게 문장 형식 갖춰서 서술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단순히 서술형으로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숫자, 기호들을 통해서 또 키워드를 통해서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두 가지의 방법을 활용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하나는 서술형으로 정리하시오. 그리고 이거를 한번 우리 키워드식으로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나가 볼까? 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정리해 보자 하고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필기가 굉장히 이제 깔끔한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특징 중 하나가 글자들을 너무 빼곡하게 채워서 글을 써 나갑니다. 틈이 없어요. 너무 틈이 없고 띄어쓰기도 애매하게 띄어쓰고 띄어쓰기가 이렇게 여유롭게 띄어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이 피로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핵심적인 글을 받아들이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을 이야기를 하는데 좀 여유 있게
써 나가도록 하라. 띄어쓰기도 크게 띄어쓰고 될 수 있으면은 글에 좀 여백이 생기도록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칠판에도 정리를 하잖아요. 칠판에다가 정리할 때도 여유 없이 이제 여백 없이 이렇게 빼곡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 부분에 있어서 뭐 밑줄도 긋고 별표도 그려야 되고, 혹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또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여유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정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트 정리도 똑같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정리된 거를 노트 정리로서 끝이 아니라, 사실 노트 정리의 이유가 노트를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노트를 이렇게 정리할 때도 한 번 더 공부하고, 이후에는 정리된 어떤 글들을 읽어보고, 나중에 다시 노트를 들여다보면은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이보다는 이렇게 정리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해서 더 추가해서 정리해야 되는 어떤 경우가 생겨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리할 때 조금씩 좀 여백을 두게 하면 좋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보통 친구들이 우리가 독해 문제집 풀 때도 그렇고, 예, 읽어 내려가다가 뭐가 핵심인지를 잘 힘들어해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밑줄 그어할 때도 힘들어합니다. 어떤 게 핵심 내용이지? 이것처럼 텍스트가 아닌 내용이더라도 선생님이 막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그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잘 파악해서 바로바로 메모하고 정리하고 노트에 기록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또한 사실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데 가만히 일단은 적어봐. 적어보고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동그라미를 긋든 형광펜을 긋든 해서 중요한 것들을 파악해 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중학교 올라갔을 때 우리 내신 시험 준비할 때 선생님이 문제 출제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보통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 또한 파악해 나가는 어떤 연습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꺼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핵심이 있어. 왜 이런 예시를 들었을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 받아 적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키워드, 단어만이라도 정리해서 자기가 이해된 범위 안에서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어떤 연습이 되게끔 도와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죠. 자, 그 부분 한번 적어볼까? 라든가, 자, 그 부분 밑줄 긋고 안 적어? 그러면 선생님 불러주는 거 적어봐 하면서 그냥 단순히 적는 게 아니라, 아,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적으라고 하네? 이런 것들을 아이 스스로가 좀 알아듣고 나중에 이걸 어떤 식으로 자신의 어떤 노트 정리에 활용해야 되는지도 알고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고, 또 이 또한 좀 연습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글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좀 힘들게 복잡하게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복잡한 그 문장 그대로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기호로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나만의 기호로, 나만의 어떤 문장으로, 나만의 키워드로 정리해 나가는 그 연습을 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경우는 좀 그림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 수업하면서 이제 근육곡감이 개발됐다라는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근육곡감은 택배 노동자가 이제 착용을 해서 일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하면은 이제 이거를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을지 우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표현해 볼까 해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착용 전에는 이런 그림, 착용 후에는 이런 그림으로 한번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림으로 그려보자 해서 그림으로써 어떤 상황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연습을 해 나가는 어떤 과정인 것이죠.
각자 택배 노동자를 더 예쁘게 그렸다, 멋있게 그렸다, 진짜 똑같게 얼굴 그리고 눈, 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착용을 하기 전에는 힘을 많이 쓰니까 어떤 부분들이 힘들었는지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착용한 후에는 가볍게 들어 올리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더 편하겠네, 어떤 점이 편한지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활용하든지 혹은 뭐 표를 활용하든지 그래프를 활용하든지, 예,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연습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정리해 나갈 때 앞서서도 얘기했죠. 착용 전, 착용 후 이처럼 비교하기에 그림을 활용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 예전에 또 유아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떤 수업을 진행했을 때도 스마트폰을 많이 본 아이의 뇌는 이렇게 될 것이고 스마트폰을 조금 본 아이의 뇌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그런 어떤 연습 또한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활용하고 어떤 표를 활용하고 기호를 활용하게 하면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쉽게 이해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시각화해서 노트 정리를 해 나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연습을 시켜주는 것 또한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형광펜이든 뭐 색연필을 이용해서든지 어떤 서열을 두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한 어떤 서열을 두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에는 노란색으로 밑줄을 긋는다거나 어떤 개념 정리에 있어서는 분홍색으로 밑줄을 긋는다거나 이렇게 서열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자기가 좀 못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란색, 난 파란색은 무조건 내가 봐야 될 색으로 정할래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는 거죠. 한 번 더 들여다보게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할 때 친구들이 자주 틀리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용화라는 단어를 힘들어 한다면 이 상용화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긋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친구가 그 맞춤법을 계속 틀려요. 목표를 세우다 할 때 이 세우다, 이 세우다가 어예인데 자꾸 아예이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우다 부분에 형광펜으로 그어볼까 해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도록. 보통 자기가 잘 실수하고 잘 모르는 맞춤법 잘 틀리는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흘려서 쓰거나 아니면 지우는 것도 잘 지우지 않고 잘 알아보기 힘들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내가 못 쓰는 어떤 글자들, 단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깨끗하게 지워가지고 방해받지 않도록 더 크게 쓰고 형광펜으로 그어주고 그렇게 자주 들여다보면서 더 자세히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해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들여다보면서 익혀나가다 보면은 맞춤법 정리가 되고 모르는 단어들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형광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같이 이제 도움을 주시는 것 또한 좋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주시면 좋을 게요. 어떤 것이 있냐 하면요. 자신의 생각을 한 줄로 기록해 나가는 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뭐 어떤 거 이용했을 때, 이용 후기라든가 무언가를 했을 때 한 줄 평 많이 이용하잖아요. 한 줄 평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생각한 거를 써봐 라고 하면은 힘들다 하면은 그럼 한 줄 평가를 한번 내려볼까?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한 줄 평가를 내려볼까 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의외로 또 쉽게 한 줄을 이렇게 써 나가더라고요. 한 줄 평은 또 다른 어떤 분류 작업으로 이제 색연필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거나 형광펜으로 분류해가지고 한 줄 평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분명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습들 초등 때부터 엄마와 함께 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